우선 중재적 치료라는 그 이름이 낯설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가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재적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는 인터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상의학과의 한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 영상의학과에서는 영상 이미지를 보고 그게 진단명이 뭐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건가에 도움을 주는 진단하는데 국한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최근에는 영상에 대한 우리 입체적인 지식과 어떤 해부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영역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치료 부위에 우리가 가능한 한 수술적인 절개를 하지 않고 조그만 구멍을 뚫는다든가 아니면 가느다란 침을 집어넣어서 치료하는 하나의 새로운 의학의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우리 몸에 촬영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 오른쪽 상복부에 위치하고 있는 간입니다. 간이 이렇게 보이고 이 부분은 대동맥이죠. 근데 간에 이상한 게 까맣게 보이는 거는 뭐냐면은 간에 지금 고름 주머니가 생긴 겁니다. 간 농양.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를 열어가지고 외과 의사가 배를 열고 이쪽에다가 관을 집어넣고 치료하는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은 일부의 간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했지만은 최근에는 바깥에서 이것을 초음파를 보면서 바깥에서 바늘로 찌르고 이 바늘을 찌르고 그 안에다가 철사줄을 집어넣습니다. 철사줄을 집어넣고 그 철사줄을 따라서 약 한 3mm 굵기의 이런 관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관을 집어넣어서 우리 간 속에 있는 고름을 싹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되면 환자는 열도 떨어지고 약 한 일주일만 있으면은 완치가 되는 이런 치료 방법이 중재적 치료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말씀드릴 거는 그 대동맥 분지 동맥에서 협착 또는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중재적 치료를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정상 우리 대동맥이 보이고 이쪽에 양쪽 콩팥으로 가는 신동맥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우리 골반에서 갈라지는 우리 장골동맥, 아까는 또 골반동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병이 생기면은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렇게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다리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군데군데 막히거나 아주 상당히 좁아지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로 이런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혈관이라고 그러면은 그 정상적인 혈관의 한쪽에 이런 이상한 태폐물이 생겨가지고 축척이 되면서 이것이 혈관에 구멍을 막는 겁니다. 좁아진 상태에서 이것이 점점 축척이 되면은 결국에는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겠죠. 그 예를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혈관 촬영 기술에서 아주 상당히 좁아 보이지만 사실은 혈관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 안에 이런 노화물이 축척이 되면서 혈관을 거의 막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혈관 촬영술에서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증상은 아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주로 운동을 할 때 쉬고 별로 아프지 않다가 운동을 할 때는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이분은 65세 노인분께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오른쪽 다리는 괜찮은데 왼쪽 다리는 산에 등산을 못 하시고 한 300m 정도 걸으면은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좀 쉬었다가 걷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혈관 촬영을 해보면은 여기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좁기 때문에 왼쪽 다리 전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해져가지고 더 아래쪽에까지 아주 심하게 막혔다든가 그럴 때는 쉬고 있을 때도 지속적인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아주 더 심한 경우에는 피부에 궤양이 생기고 거기서 출혈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저희 벌써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담배하고 고혈압,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치가 높다든가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혈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진단은 우선 자가 진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특히 운동을 하셨을 때 증세가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다가 좀 쉬면은 증세가 완화될 때는 항상 동맥질환을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 검사, 혈관 촬영은 요즘에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일 경우에만 혈관 촬영을 하고 진단 목적으로는 점점 혈관 촬영이라는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초음파 검사, 그 다음에 컴퓨터 촬영 또는 MRI라는 것으로 진단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몸에 여기서 대동맥이고 대동맥에서 갈라져서 다리로 가는 모든 혈관에 우리 초음파 프로브를 대가지고 양쪽의 혈관에서 나타나는 파형을 다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이 혈관이 막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분은 여기서 막혔구나, 이분은 여기에서 막혔구나라는 걸 우리가 바깥에서 그냥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촬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해보셨죠?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은 모든 것을 기계가 알아서 테이블을 움직이면서 기계가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최근에는 이런 컴퓨터 촬영도 기계 속도가 원체 빨라져가지고 과거에 우리 몸에서부터 여기까지 찍는 게 만약에 과거에 20분이 걸렸다면은 최근에는 한 5분 동안만 누워 있으면은 모든 촬영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기 대동맥 콩팥에서부터 여기 발끝까지 혈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 혈관 촬영했던 그분은 왼쪽 다리가 아프셨기 때문에 컴퓨터 촬영을 해봤더니 여기가 좁아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혈관 촬영은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촬영한 겁니다. 그래 보면은 우리 이거를 더 확대를 해보면은 양쪽으로 좀 밑으로 내려가는 다리 혈관은 좋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가 해결을 해주면은 금방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재적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 성형술,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것을 넓혀주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그것보다 스텐트라는 것을 삽입합니다. 혈관 성형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혈관에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분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어서 강제로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아주 간편한 시술이지만은 대신에 이것의 단점은 병이 진행도가 심한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하셔야 되지만은 국한되었지만은 우리가 수도 파이프를 예를 들어도 수도 파이프에 한 곳이라도 딱 막혀 있으면은 좁아지면은 그 바깥쪽으로는 그 수도물이 흐름이 약하듯이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쪽이 좁아버리면은 이쪽으로 가는 피가 적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중재적 치료를 해가지고 증세를 좋게 만들 수 있지만은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꼭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스텐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스텐트라는 것이 나온 것은 198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밖에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최근에는 재료공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스텐트라는 것도 재료가 옛날에는 저희들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썼지만은 최근에는 형상기억합금이라는 나이티놀 제재로 해가지고 스텐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도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스텐트가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이분한테는 이게 가장 적절한 스텐트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텐트 삽입술을 어떻게 하는가 모식도를 한번 보여드리죠. 스텐트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혈관에 들어갈 때는 아주 작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작게 들어가지만은 정작 그 좁아진 데서는 우리가 스텐트 안쪽에 풍선을 집어넣어서 풍선을 넓히면은 이것이 커져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직경이 2 내지 3mm 밖에 안 됩니다. 뚫고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우리 대퇴동맥 요 부분을 찌를 때는 여기는 조그만 구멍을 내겠죠. 조그만 구멍을 내고 막상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큰 직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풍선을 넓히면 이것이 넓혀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떻게 치료했던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이분은 여기 좁아져 있던 부분을 풍선을 집어넣고 여기에는 사실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스텐트가 있습니다. 스텐트를 삽입하였습니다. 이것이 치료하기 전 사진이고 이쪽이 치료한 다음의 사진입니다. 좁아져 있던 혈관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환자는 시술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증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중재적 치료의 장점은 시술한 그 다음 날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양쪽 이렇게 여기도 좁아져 있고 여기도 좁아져 있고 여러 혈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가능하면은 이런 스텐트라는 것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술 성적이 어떤 경우에는 스텐트보다 저희들이 이런 중재적 치료보다는 수술 성적이 낮다고 생각할 때는 가능한 한 수술을 권하고 그렇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또 수술 성적이 더 낮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 치료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성적이 수술이 좀 낮지만은 환자분의 심장을 고려해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스텐트 삽입술이 낫겠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또 이런 스텐트를 삽입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스텐트를 몇 개를 집어넣고 보면은 혈관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리고 증세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재적 치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자체는 환자분한테는 아주 간편한 시술이 될 수 있지만은 물론 시술하는 의사들은 이것이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또 판명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시술이 되겠죠.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완전히 막혀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가 상당히 긴 경우에는 저희들은 가능한 한 이렇게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길이가 5cm 미만에 짧게 막힌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것도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스텐트를 삽입합니다. 이렇게 스텐트를 삽입한 것이 한 5cm 미만에 막힌 경우에는 수술이나 아니면 저희 중재적 치료나 성적이 거의 비슷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재적 치료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렇게 보면은 치료의 성공률을 보면은 한 97%, 한 3% 정도는 아까 아주 완전히 막힌 환자에서 뚫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에서는 실패를 하고 그러면은 삽입한 다음에 얼마나 이것이 잘 견딜 수 있을까? 5년 개통률이 한 80에서 한 8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술 성적이나 저희 중재적 치료나 성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재적 치료는 아주 짧은 병변을 저희가 치료하지만은 수술은 긴 병변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저희가 전신 마취도 필요하지 않고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시술로 인한 사망률은 0.2%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이고 저희 병원이 개원한 이래로 한 2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경우는 한 분도 없습니다. 부작용도 약 5% 미만이지만은 이 부작용은 거의 다 대부분 아주 경미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 부작용 때문에 환자가 오랜 더 기간 동안 입원해 있고 그런 것도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결과를 보면은 이 167명의 환자분은 좀 데이터가 벌써 한 3년 전의 데이터이고 지금은 200분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 개통률을 보면은 1년 개통률이 한 88%고 5년 개통률이 한 80%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아주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병원의 성적, 아주 좋은 성적하고 거의 전혀 비교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제 대동맥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으셨겠지만은 대동맥류라는 것은 대동맥이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죠.
대동맥류의 진단은 그 대부분의 환자들이 CT를 촬영하면서 발견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이 그 대동맥의 직경이 2.2mm로 이건 정상인데 이 부분에 보면은 대동맥의 직경이 5.5cm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의 경우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권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권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85년도부터 스텐트 그라프트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텐트 그라프트의 시술이 1990년도부터 조금씩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런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스텐트 그라프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혈관외과 선생님하고 저희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과거에는 수술을 하던 환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없을까 하고 있는 시행 방법이 대퇴부에다가 한 7 내지 8mm의 조그만 수술만 내가지고 혈관을 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런 기구를 삽입하는 겁니다. 기구를 삽입해가지고 이런 대동맥류를 완전히 파열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기구인데요. 이름은 왜 스텐트 그라프트라고 했냐면 스텐트라는 거는 아까 저희 보여줬죠. 이런 삐죽삐죽한 이렇게 철사망이 스텐트이고 이 철사망 안쪽에 보면은 인저혈관, 그라프트라는 거는 인저혈관의 영어명입니다. 그래서 인저혈관이 붙어서 스텐트 그라프트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고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회사에서 이런 스텐트 그라프트가 만들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까요? 아니 저렇게 큰 게 어떻게 7 내지 8mm만 우리가 째면은 그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대퇴부에다가 짠 다음에 이 기구를 보십시오. 이 기구의 직경은 6mm짜리입니다. 6mm짜리 기구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기구 내에 이런 스텐트 그라프트가 안에 이렇게 접혀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접혀서 들어가 있다가 우리 몸에서 펼치면은 이것은 나이티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기억합금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서 38도의 온도를 받으면 이것이 팽창하면서 자기 어느 정도 직경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이 안에 있던 것을 우리 몸에 이 안에서 접혀져 있던 기구를 우리 대동맥류에서 이렇게 쭉 펼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이렇게 두 가지의 몸체로 되어 있습니다. 큰 몸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또 이런 기구를 삽입해서 왼쪽에도 쭉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스텐트 그라프트라는 기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대동맥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사실은 수술을 할 때는 여기 위에다 묶고 여기를 자르고 여기에서 있고 똑같은 모양의 인조혈관이 들어가지만은 차이점이라는 것은 여기서 절개해서 들어가고 여기에다 절개해서 이런 두 가지의 기구가 들어간다는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의 경우는 대동맥류가 여기서 보이시죠, 그렇죠? CT에서 보면은 여기 있고 여기에서 하얗게 되는 거는 아직 피가 흐르는 부분이고 바깥 부분은 피떡이 이렇게 피가 일부가 이렇게 응고가 돼 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직경을 잴 때는 저희들이 전체 직경을 다 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cm가 넘으면은 고위험도 그룹이기 때문에 가능한 치료를 권하죠, 저희들은. 그래서 이분은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한 다음에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CT를 촬영해 봤더니 이 부분이 아까 하얗게 조형되던 대동맥류가 완전히 피가 응고가 되고 그래서 완전히 막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 이상 파열의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기 전하고 치료 후에 CT 모양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혈관 촬영에서는 꼭 우리가 인삼 다리 뿌리가 긴 인삼 뿌리를 연상하게 되는 모양의 혈관 촬영이 됩니다.
저희 70세 남자 환자였습니다. 이런 대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는데 스텐트 그라프트라는 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3차원적인 CT 촬영을 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아주 잘 시술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치료 방법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텐트 그라프트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배를 크게 열지 않고 치료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입원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 부담이 되는 심장병을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도 훨씬 더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수술보다는 합병증이 상대적으로 적죠. 왜냐하면 아주 자그마한 구멍만 넣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대동맥을 묶는 그런 시술이 없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이 적게 가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합병증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수혈을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출혈의 양이 원체 적기 때문에 수혈을 더 필요로 하지 않고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점도 많습니다. 첫째, 뭐냐면 비용이 비쌉니다. 기구값만 해도 1,000만 원입니다. 보험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첫째, 기구값이 비싸다. 그 다음에 모든 환자에게 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동맥류가 그냥 곱게 내려오면 되는데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환자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있는 혈관이 원체 작아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된 가장 작은 게 기구가 직경이 6mm인데 어떤 환자는 혈관의 굵기가 5mm밖에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첫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점은 전 세계적으로 장기 추적 결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구가 1990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제일 처음에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기구가 바뀌고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장기 추적한 결과가 한 7 내지 8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10년, 15년 갔을 때는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거는 아직도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 CT를 촬영하면서 관찰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료 환자의 10%에서는 재수술을 한다든가 또는 한 번 내지 두 번에 더 중재적 시술을 또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현재의 대동맥류에서의 스텐트 그라프트의 현 주소를 보면은 기구의 이동, 기구가 밑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구가 아까 2개를 붙였는데 이것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저혈관이 혈압을 견디지 못해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텐트가 혈압을 견디지 못해서 잘라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추적을 해봤더니 10 내지 15% 환자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진국의 경우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보면 이런 대동맥 환자의 약 60%에서는 최근에는 스텐트 그라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개복을 해가지고 대동맥류를 수술하는 게 환자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만 질환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불행하게도 심장에 좋지 않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심장질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스텐트 그라프트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